사실 이 크라운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전한 치아의 바깥층도 많이 삭제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삭제량이 많아지다 보면 때로는 이랬던 치아가 이렇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부위, 또 문제가 없는 부위를 모두 포함해서 이 치아 전체를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삭제를 해야지만이 이 모자처럼 생긴 크라운 보철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없어져 버린 치아 조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원래와 똑같이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라운 치료를 앞두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치아를 가능한 보존하면서도 이 크라운 못지않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치아를 더 오래 튼튼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 치과에서 크라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16년차 치과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크라운 치료를 해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라운은 정말 오랫동안 검증되고 굉장히 좋은 치료가 맞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죠. 예를 들어 치아가 크게 깨졌거나 신경치료 후에 남은 치질량이 적어서 부서질 위험이 높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 크라운이 치아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치가 있다든지 또는 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덮어 씌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크라운은 이 치아 전체를 360도 돌려서 깎아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한 부위까지 포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 치료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이것은 치과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치료 방법의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치아에 접착하는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이 치아에다가 보철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고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찰력으로 버텼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마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접촉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한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치아 전체를 깎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치과 보철물이 치아와 화학적 결합, 즉 접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 삭제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치아를 덜 깎을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버레이인데요. 이 온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이 위에다가 살짝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치아 전체를 덮는 대신 깨지거나 마모된 부위 또는 충치가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다듬고 복원하는 치료입니다. 즉, 이 전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복원하는 치료죠. 이렇게 되면 이 신경과의 거리도 상당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신경치료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 치아 수명을 높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이 오버레이가 또 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남은 치질이 충분하고 치아 균열이 국소적 또는 부분적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이 파절이 깊거나 또는 뿌리까지 손상된 경우라면 이 크라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바이오 클리어 이볼브입니다. 이것은 레진 충전에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감싸듯이 복원하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니, 어금니 사이가 벌어지고 공간이 생겼거나 또는 치아 마모나 파절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에 적합합니다. 이 바이오 클리어는 치아를 최대한 삭제하지 않고 투명한 매트릭스, 즉 틀 안에서 이 치아 모양을 그대로 복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이 중요한 건 치아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 모든 분들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치질이 약하거나 충치가 크거나 이 교합력이 강한 경우에는 이 크라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오버레이 또 바이오 클리어와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크라운보다 약하지 않나요? 이 크라운의 강도는 더 높지만 이 오버레이는 삭제량이 적고 대신 접착력이 높아서 일상적인 교합에는 충분히 견딥니다. 이 손상 시에는 크라운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신경치료 한 치아에도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 따라서 남은 치아 두께가 충분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얇으면 크라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남은 벽의 두께입니다. 시리거나 아플 수 있나요? 이 삭제량을 줄여서 신경의 자극을 줄이기 때문에 이 크라운보다 시림, 통증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이 치료 직후에 일시적 시림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한두 주 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이 지속되실 경우에는 치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존에 크라운을 하고 있는데 이 오버레이로 바꿀 수 있나요? 크라운에서 오버레이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오버레이를 하신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크라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비보험이고요. 이 비용은 오버레이나 바이오 클리어가 크라운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 차이보다는 치아 삭제량을 줄이고 오래 쓰는 방향으로 가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떨어지거나 다시 충치가 생기지는 않나요? 접착되는 경계 유지 관리가 핵심입니다. 치실, 칫솔, 정기검진, 스케일링 등으로 잘 관리해 주셨을 때 장기 사용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떨어지더라도 재접착 또는 크라운 치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금이간 치아, 즉 크랙 치아도 오버레이가 가능한가요? 균열의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이 얕을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다만 수직 파절로 인해서 치아가 아예 쪼개졌거나 균열이 깊을 경우에는 크라운 또는 발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나요? 크라운과 오버레이는 간접법이기 때문에 보통 2회 정도 내원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클리어는 직접법이기 때문에 통상 한 번에 당일 치료도 가능합니다. 동네 치과에서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진의 진단과 보유 장비, 또 치료 선호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크라운은 많이 손상이 돼서 약해진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오버레이는 치질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삭제량을 줄이면서 복원하는 방법. 바이오 클리어는 거의 삭제 없이 형태를 복원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 오늘 영상이 크라운 치료를 고민하신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